청계천은 맑은 물이 흘러서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역사를 품고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현대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최첨단 과학기술들도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과학을 찾아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서울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수는 무려 54개. 전체 물길의 길이는 260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몇몇의 하천은 복개 작업으로 인해 하천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복원 사업을 통해 생태계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한 하천들도 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계천이다. 청계천의 복원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복원 과정에서 사용된 과학기술과 복원 후 정보기술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과연 청계천엔 어떤 과학들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자. 총 13.7km 길이의 청계천. 북악산과 인왕산, 남산의 모든 물이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십리 근처에서 중랑천과 합쳐져 서쪽으로 흐름을 바꾸어 한강으로 빠진다. 물길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청계천의 역사는 험난했다. 조선 왕조가 도성 안에 있는 수로를 정비하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청계천 역시 자연 상태의 하천이었다. 우기일 때면 청계천에 물이 넘쳐 가옥이 침수되거나 다리가 유실되고 익사자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태종은 하천의 바닥을 천에 넓히고 양안에 둑을 쌓는 정비를 하게 됐는데 자연 상태의 하천을 정비하는 토목공사의 이름은 개천. 그리하여 이때부터 청계천은 원래 이름인 개천으로 불렸다. 하지만 세종 때 이르러 도심의 생활 하천으로 규정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그 이후 1940년 일본이 행한 광화문에서 광통교까지의 복개 공사로 인해 청계천은 콘크리트로 꽉 막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10월 암울한 시간을 보내왔던 청계천이 복원 사업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 청계천 복원 사업의 목표는 자연환경 복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청계 고가로와 복개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맑은 하천과 휴식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청계천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철거. 하천을 뒤덮었던 콘크리트 더미가 거친 청계천. 그리고 하수 처리를 대신할 새로운 하수관들이 천변을 따라 매설됐으며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22개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청계천의 시발점인 통수로에 자리한 청계광장의 탄생과 함께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복원 사업의 핵심은 상류에 어떻게 물을 공급하는가였다. 청계천이 생태하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필요한 양은 최소 14만 톤. 이를 위해 매일 12만 톤의 한강물과 지하수 2만 톤을 끌어올리고 뚝도 청계천 유지용수관리소에서 정수 처리한 후 청계천에 공급한다. 현재 청계천에는 한강의 물을 뚝도 정수장에서 간이 처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급수 이상의 물이 흐릅니다. 보통 1급수에서 자라는 버들치 같은 것도 거기에 살 수가 있고 또 붕어라든지 참붕어 또 피라미 이런 2급수 이상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공급된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청계천 곳곳에는 29개의 여울과 소가 설치되어 있다. 여울은 하천 바닥이 급경사를 이루어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부분이고, 소는 땅바닥이 둘러파져 물이 깊게 고이는 곳이다. 여울과 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하천의 구조를 모방한 것인데, 여울은 물의 자정작용과 대기 중의 오염을 씻어내는 정화 효과를 지니며, 소는 주로 여울 앞에 설치되어 일정한 수심과 유속을 유지해주며 물고기의 서식처 역할을 한다. 전과는 달리 확 바뀐 청계천의 분위기.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열섬 완화이다. 청계 고가를 철거한 뒤인 2004-5년도에 청계 4가와 인근 종로 5가의 기온을 비교한 결과 청계천 쪽이 평균 0.1도에서 3.7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섬 완화 현상뿐 아니라 대기 오염까지 줄어들었다. 서울은 크고 작은 26개의 산이 도시 외곽을 둘러싼 분지형 도시 특성으로 인해 대기 흐름의 정체 현상이 많은 곳이다. 특히 급속한 도시개발 진행에 따라 건축물 층고 배치 등이 자연적인 바람 흐름과 엇갈려 바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단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 오염 물질이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 사업 후 새로운 바람길이 열려 청계천 주변의 풍속이 증가해 도시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게 됐다. 순공기 흐름과 같은 바람길 조성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온열 환경 체감 지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바람길 지도와 같은 기후 지도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후와 바람의 변화로 생태 환경까지 변화했다. 전엔 볼 수 없었던 청둥오리, 잉어, 피라미 등 수십 종의 동물들이 목격되면서 이제야 청계천은 작은 동물과 곤충들이 오가는 도시의 생태 통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원 후의 청계천은 첨단 생태하천으로 또 다른 변신을 꾀했다. 청계천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유청계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청계천에 수질 감지 센서를 설치해 자동으로 수질을 유지하는 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아름다운 청계천의 생태 모습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픔의 역사를 딛고 첨단 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공간으로 변신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게 된 청계천.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청계천 속에 이렇게 많은 과학이 숨어 있었네요. 항상 평균 수심 40cm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청계천은 다른 하천들과 연결돼 있는데요. 청계천으로 인해 한강 생태계나 중랑천 생태계도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존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미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활동에 대한 참여의식과 또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